관련해서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상장 철회했다는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 상장 철회를 했다는 게 지금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나 이렇게가 대여기는 하고 상장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지금 너무 이제 코스피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상장을 계획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이제 무슨 상장 가격이 있겠죠. 한 주당. 근데 그게 너무나 기관들이 그보다 낮게 이렇게 상장에 들어오겠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거를 그 정도 가지고 상장 철회를 결정할 만한 요인이었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문제가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상장을 하고 여기에 지분을 가진 최대 지분에 있는 그 회사가 예금공사가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계획을 내놓을 때 상장하고 나서 2, 3년간에 걸쳐서 전체 지분의 33.85%를 팔겠다. 33.85%. 이걸 팔면 상장가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게 얼마나 낮더라도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상장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상장 전에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그럴 계획이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계획하는 거를 네. 상장 전에 다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지. 그럴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일단 상장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내가 좀 약간 그 관점을 바꿔가지고 네. 상장 전에 일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실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죠. 예금보험공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왜 보통 보호예수나 이런 것들을 잘은 모르겠는데 몇 년간은 팔 수 없도록 만드는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얘들도 이제 좀 적용을 해가지고 한 5년이면 5년 팔 수 없도록 해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IPO 전에 충분히 이제 공유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왜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는데 대신 이렇게 34%에 해당되는 지분을 2, 3년간 팔겠다고 어마무시한 양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살 이유는 없잖아요. 더 떨어질 건데 보면. 그래서 이게 사야 될 목적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매력적이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IPO를 하는 것 자체가 보통은 이 IPO의 목적이 이제 앞으로의 큰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 부족한 자금을 매끄럽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IPO 공개 상장을 하고 자금을 모아서 그 모은 자금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 기업을 더 성장시켜서 실적을 더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더 증액되는 배당을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매도하는 게 맞아요. 대주주가 공사라면 어차피 민영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게 아니라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민영화 단계를 거치겠다라는 얘기니까 예전에도 대우조선해양인가 이런 것들을 대주주들이 보게 되면은 다 뭐 나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러한 산업은행 뭐 것들이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매각을 통해서 민영화를 시키듯이 결국엔 그런 방안을 구체화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렇네요. 이게 공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은 이게 어차피 민영화나 이런 거가 되면 국가에서는 이건 뭐 일단은 환수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고 지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근데 이런 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IPO를 잘 모르는 진짜 초짜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게 어떤 식의 이제 주례 같은 거잖아요.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IPO를 제법 알고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피해가거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시한 것도 땡큐고 우리나라 잘 돼 있구나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 갖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장하기 전에 다 그쪽 뭐 최대 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들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 주주의 지분을 얼마만큼 뭐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팔지 않고 계속 이제 보유를 할 건지 보유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고 지금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번에 이제 IPO를 하는 목적 자체를 이쪽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이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가지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엑시스 목표였네요. 그러네요. 이제 바로 찾아보시죠. 그렇죠. 자금 회수를 위해서 하는 거였고,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뭐 수요 예측에서도 실패하고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했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정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기업들, 특히 뭐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과연 얘네들이 이제 IPO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부 지분이 민간 투자자들한테 갔지만 과연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을 위해서 실적을 성장시키고 배당금을 계속 증액시켜 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 거죠. 한국전력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완전 이 정치인들의 파퓰리즘 때문에 올려야 되는 요금도 못 올려서 계속 뭐 수조 원의 적자가 나고 배당은 이제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회사의 존폐를 국가의 지원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주식회사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라고 하면은 기업의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주주들한테 최대한 많은 배당금을 돌려주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표만 생각하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거기에 투자한 주주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자기들 표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성장성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정부의 관여가 사실 최소화되어야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부에 대한 관여는 지속적으로 어떤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나 지금 걱정이 들죠. 이게 정치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 공기업 성격을 띈 기업들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말 어쨌든 이 민간 자본이 들어간 기업이니까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리고 주주들한테 많은 배당금을 환원하는데 집중을 해라. 우리는 뭐 요금이나 이런 데 크게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만큼 요금을 상승시켜가지고 실적을 끌어올리고 주주들한테 많은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시장 가치 또한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도 그런 만약에 환경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근데 지금은 이 정치권의 스탠스가 정반대로 아예 실적을 못 내게 막고 배당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요인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13년 만에 공기업 상장이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2010년에 한국 지역 난방공사 이후에 첫 공기업 상장사가 될 예정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93.85%. 서울보증보험 말고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보증 있고 또 다른 데 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일단 93.85%. 근데 지금 한전을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예를 드셨는데 한전은 지금 사실 저도 한번 투자를 했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다 엑시트를 했는데 한전이 대한민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점이고 그렇지만 독점이 어느 정도 되다가 한전 말고 여러 가지 난방공사나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데가 다른 데가 늘었어요. 난방공사가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이제 올리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국민 개인한테나 이제 기업한테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기관 공공재라는 성격이 너무나 그렇죠. 이제 다 인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일단은 민영화되고 이제 상장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식 가격은 주가 한국전력 주가는 독점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 처참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온 없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상장 후에 그게 이제 민영화 논리로 운영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고 특히나 독과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데 좀 시달리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의 예만 들어도 지금 2016년에 주가가 63,7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주가가 지금 16,400원입니다. 거의 뭐 7, 80% 가까이 지금 떨어진 주가인데 이 원인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자기네가 독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유지될 만큼의 요금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다 막아버리잖아요. 정치권에서 지금 한국산업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93.85%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30%를 팔더라도 40%를 팔더라도 이제 50%가 넘는 걸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 한국전력하고 지분 구조가 비슷하게 되는 셈이네. 그래서 저는 IPO 중에 공기업 상장의 IPO는 일단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 눈탱이 치려고 한 거예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 의견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게